그러면 봅시다. 지민이는 안 본 거지? 시험지는 갖고 있어? 네. 풀었어? 줘봐 그러면. 딱 1점. 도현이 요즘 공부 안 해? 시간 되었는데 뭐가 뭔지를 그걸 아직 모르겠어요. 그래? 재선이는 또 요즘 열심히 해가지고 이제 점수가 쭉쭉 나오네. 응? 좋은 현상이야. 뭐야, 여기 이 꼴이 없잖아. 어허, 이거는 안 되겠네. 이것도 안 되겠네. 종아나 몇 점이야? 3.5. 3.5점이요? 너 종이기보다 잘 봤어? 선생님 4번에 마이너스 2 파이 제곱 뉴턴이에요. 4번에 마이너스 2 파이 제곱 뉴턴. 맞아요. 마이너스는 뭐 안 붙여도 상관없는데 방향이니까. 지금 최대한 기본적인 거를 수업했던 걸 복습을 하면 점수가 나오게끔 일단 기본 문제들을 선생님 넣어주죠. 그죠? 그래서 그거를 꼭 하셔야 됩니다. 그게 쌓여야 뒤쪽으로 갈수록 여러분들이 포텐이 터지는 거예요. 이렇게. 자, 일단 그 풀이 간단하게 할까? 풀이. 자기가 틀린 거는 왜 틀렸는지 정확하게 보세요. 자, 지금 이 그림상으로 했을 때 1번에 그 변이 x는 어떻게 하면 되는 겁니까? 변이 x는 a sin 오메가 t로 하면 되죠. 그죠? 요 그림에서 자, 요게 a입니다. 반지름이 a라고 했고, 그죠? 요게 이제 오메가 t이기 때문에 자, x축이 이렇게 있다라고 하면 지금 여기서 지금 이만큼 변한 거잖아. 이게 x거든. ax는 이 크기이기 때문에 sin 오메가 t sin 오메가 t가 뭡니까? a분의 x죠. 그죠? a분의 x. 그래서 x는 요게 곱해지면 이게 되는 거야. 그죠? 자, 그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전개를 저번 시간에 다 해줬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V는 이쪽이 이제 V가 되겠죠. 그죠? 근데 이 V는 R 오메가와 같기 때문에 R은 A 값이니까 A 오메가와 같은 거예요. 그죠? 그래서, 자, 여기에서, 자, 요 값이 뭐가 되는 겁니까? 요 오메가 T가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것은 여기에서 요 VX죠. X 방향을 V. 그죠? 요걸 구하는 거예요, 요거는 어떻게 구하느냐? 자, 여기 각이 오메가 T니까 이 크기에 대해서 코사인 비율로 해주시면 됩니다.
즉 코사인 오메가 t는 자 이게 a 오메가 분의 요 길이죠. 빨간색. 그게 v니까 v. 그죠? 그래서 v는 곱해지니까 a 오메가 코사인 오메가 t 이렇게 돼요. 자, 그 다음 가속도 A는 이 방향으로 생긴다라고 했었죠? 그죠? 자, 가속도는 우리가 가속도 구심력 A는 R분의 V 제곱인데 이건 R 오메가 제곱과 같다고 했었죠? 그러면 이 R이 A이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이 노란색의 크기가 A 오메가 제곱과 같은 거야. 맞죠? A 오메가 제곱. 요 노란색 화살표가. 자, 그런데 여기에서는 어떤 식으로 나오느냐 하면 요 크기가 되겠죠. 요 크기. 요 크기가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A 값이 되는 거야. 단진동에서 A. 그러면 요 크기 얘기했네요. 요 크기. 자, 지금 여기가 오메가 t 가격이니까 요 각이 오메가 t 가격이죠. 맞나요? 그러면 자 오메가 t가 이 각이기 때문에 이 각을 알고 싶으면 이것분의 이것분의 이거 그죠? 그러면 사인 각이 되겠죠. 그래서 사인 오메가 t는 요 길이가 a 오메가 제곱이에요. 분의 내가 알고자 하는 거 요 a가 되겠죠? 그죠? ax가 되겠죠. 엄밀히 얘기하면 이 x축이니까. 그래서 요 a가 얼마냐라고 하면 요게 여기 곱해주면 되니까 a 오메가 제곱 사인 오메가 t인데 방향이 이쪽 방향에 대해서 반대 방향이기 때문에 마이너스가 됩니다. 마이너스. 알겠죠? 여기 이쪽 방향이 플러스면 이쪽은 마이너스입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a 오메가 제곱 사인 오메가 t인데 자 요거는 요걸 이용을 해서 바꿀 수가 있습니다. a 사인 오메가 t가 x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 자 요거랑 요거 합쳐서 x입니다. 그래서 x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힘 이쪽으로 작용하는 구심력 복원력이죠. 복원력 여기로 쭉 갈 때 이쪽으로 당기는 힘이 작용하는데 그 구심력은 MA니까 MA인데 이 A가 뭐예요? 바로 위에 거잖아. 그래서 곱해주면 자 마이너스 복원력이니까 M 오메가 제곱 X 이렇게 돼요. 자, 이게 됐으면 이것들을 이용을 해서 이제 2번 문제를 앞에서 배운 내용 가지고 풀어보는 거예요. 자, 2번 봅시다. 단진동의 주기는 했습니다. 지금 0.1kg짜리 작은 물체가 진폭 0.2m로 해가지고 진동수 5Hz 1초에 5번 왕복하는 거예요. 이런 빠르기를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에 주기는 했습니다. 주기 t는 진동수의 역수니까 진동수가 5Hz죠. 5분의 1이에요. 0.2죠. 0.2초. 이렇게 되겠네요. 자, 속도의 최대값. 자, 속도. 이 속도는 뭘 얘기하는 겁니까? 속도. 선속도. 그렇죠. 선속도죠. 그죠? 선속도의 최대값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선속도 V는 어떻게 구하죠? 선속도 V. 한 바퀴 도는 시간이 T라고 하면 그거에 대해서 2 파이 R이 되겠죠? 맞습니까? 원둘레잖아. 원둘레. 시간분의 거리, 시간분의 거리. 속도 하면 무조건 시간분의 거리입니다. 그 개념을 항상 가지고 있으세요.
자, 이렇게 되면 시간이 0.2초예요. 0.2초. 0.2초. 그 다음에 2파이 r인데 r이 얼마입니까? 여기에서는 진폭이니까 0.2 이렇게 집어넣으면 되겠죠. 그래서 2파이 0.2 이렇게. 왜냐면 진폭이 뭡니까? 요 A를 얘기하는 거예요. 요 A. 반지름. 자, 그래서 이게 2파이가 됩니다. 2파이. 미터 퍼 세크. 자, 그 다음에 3번은 평형 위치에서 이게 왕복 왔다 갔다가 이 왕복하고 있죠. 왔다 갔다. 이 평형 위치에서 이게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 수평에서 움직인다라고 하면 여기에서 왼쪽으로 0.1m인 곳에서의 가속도를 구하여라 라고 했으니까 가속도는 이제 반대 방향으로 운동 방향의 반대 방향으로 이만큼 작용하는 거죠. 오메가 제곱 x만큼. 그죠? 그럼 일단 우린 요거는 뭡니까? 0.1m 넣으면 되는 거고 요걸 먼저 구해봐야 되겠네. 자, 오메가는 t분의 2파이죠. 맞나요? t분의 2파이. 자, t가 얼마인데? 이 문제에서 0.2네요. 그러면 0.2분의 2파이니까 이거 얼마야? 소수점만 하면 여기 공 붙으니까 2분의 20파이죠. 그러면 10파이가 되겠네. 10파이. 그래서 여기다 이제 집어넣으면 자, 이 부호는 반대 방향의 의미예요. 크기만 적으셔도 됩니다. 자, 그러면 10파이의 제곱에 0.1 요거죠? 그럼 100파이 제곱에 0.1 곱하니까 10파이 제곱이 되겠죠? 이게 10파이 제곱. 미터 퍼 세크의 제곱입니다. 단위는. 자, 크기만 하면 요겁니다. 마이너스는 방향이니까. 마이너스 10파이 제곱 이렇게 적어도 되겠고. 쌤, 근데 평형 위치가 어디예요? 여기에서는 요렇게 되잖아. 그럼 평형 위치가 여기고 진폭이 여기 진폭이 0.2m죠. 그죠?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은 자, 여기에서 어디? 요만큼 0.1m 떨어진 곳에서의 가속도. 그걸 물어본 거야. 이해갑니까? 근데 자, 우리가 여기 x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이 x. 이 x가 뭐냐면 항상 평형 위치에서 얼마나 떨어져 있느냐. 얼마나 떨어져 있냐. 이걸 따지는 거거든. 그러니까 x 값이 되는 거예요, 그냥. x 값은 어디에서 따진다? 평형 위치에서. 이쪽으로 갈 수도 있죠? 그죠? 또 이쪽으로 갈 수도 있죠, 이만큼? 상관없다는 얘기예요. 이 평형 위치에서 따지는 개념이에요. 평형 위치, 여기에서는 어디입니까? 여기죠. 알겠어요? 그래서 최대 얼만큼 멀어질 수 있습니까? 진폭만큼.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평형 위치가 어딥니까가 필요가 없는 거죠. 이해가니? 예. 평형 위치라는 곳에서 진폭 0.2만큼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진동에서 왼쪽으로 0.1 위치에서 가속도가 얼마냐? 그러면 크기가 이만큼 나온다. 이런 뜻입니다. 이해됐어요? 자, 그러면 복원력의 최대값은 했습니다. 복원력은 F가 되겠죠? 그죠? F는 뭡니까? 마이너스 M 오메가 제곱 X 이렇게 됐는데 마이너스는 어차피 방향이니까 크기만 뭐 적어도 상관없겠어요. 자, 요게 이제 0.1이죠. 0.1. 그냥 크기만 계산할게요. 그 다음에 오메가는 얼마입니까? 여기 10파이죠? 그죠? 10파이. 그러면 10파이의 제곱이고. 그 다음에 요 x가 얼마가 들어가야 되죠? x가 요거를 넣어서 계산하시면 안 됩니다.
여기 A 값 이미 구해놨으니까 요걸 통째로 여기에다 넣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왜냐면 요거는 0.1이라는 변이에서의 가속도예요. 그럼 여기에서는 어떤 가속도를 넣어야 돼? 최대 가속도. 최대 가속도는 최대 변이에서. 그러니까 여기 A가 되는 거죠. A가. 진폭값이 돼야 돼요. 그래서 0.2m가 진폭이라고 했으니까 여기 이렇게 들어가야 돼요. 자, 그러니까 여기에 100파이 제곱이죠. 소수점 2개 날라가니까 파이 제곱에, 그죠? 여기 2가 붙으니까 2파이 제곱 이렇게 되겠다. 그죠? 크기만 계산을 하면 이렇게 된다. 되겠니? 선생님 근데 이번에 그 단진동의 속도가 아니라 선속도예요? 여기서는 그렇죠. 여기 자료는 선속도밖에 안 나오죠. 왜냐면 여기 속도 자체가 이거를 주질 않았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선속도로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네? 네. 그러니까 이게 단진동 자체가 여기 원운동을 가지고 우리가 얘기를 했기 때문에 요 속도를 이제 우리는 일종의 계산을 했다라고 봐도 되겠죠. 됐니? 자, 그러면 오늘 저기 어떻게 해야 되냐? 저번 시간에 그 진자의 주기 가지고 중력 가속도 구하는 데까지 했었죠. 그죠? 32페이지 여기 했었습니다. 자, 33페이지 가보세요. 33페이지. 잠시만. 태워야 잠시만. 자, 오늘은 33페이지 여러 가지 경우의 단진자 요거 잠시 한번 보고 갈게요. 자, 이건 뭐냐면 우리 책에 하나 잘못된 게 있을 거야. 32페이지 그 중간에 그림 3개 보입니까? 3개 보여요? 그 중에 가운데 거 있죠? 가운데 거에 그림상에 G 플러스 A라고 되어 있죠? 그거 G 마이너스 A로 고쳐놓으세요. 잘못 나온 거야. 가운데 그림이에요. 32페이지 가운데 진자 그림 3개 있죠? 그 중에 중간 겁니다. 중간. 아래 방향 가속도 그거. G-A로 해놓으세요. 자, 이제 얘네들 볼 거야. 자, 무슨 얘기냐면, 자, 엘리베이터 같은 게 있어요. 그죠? 여기에, 진자를 달아놓고, 진폭 요만큼으로 해서 진동을 시킵니다. 그러면 이렇게 왔다 갔다 하겠죠? 그죠? 이렇게 왔다 갔다 할 겁니다. 그러면 요 왔다 갔다 한번 왔다 갔다 오는데 그 주기 시간 t가 나오겠죠? 그죠?
근데 얘가 갑자기 위로 쫙 올라간다. 위로 올라가는데 위쪽 가속도 A로 올라간다라고 생각해 봅시다. 자, 이거 전에 이걸로 한번 본 적이 있잖아. 이거 공부할 때. 위로 딱 올라가면 얘 무게가 mg가 있는데, 그죠? 무게가 무거워져요, 가벼워져요? 가속도 A로 위로 확 올라가면 무거워져요. 무거워지죠. 뭐 때문에? 그렇죠. 관성력 때문에 관성력이 이쪽으로 MA만큼 걸리니까. 기억나죠? 기억납니까? 결국은 이 두 개의 합만큼 중력이 커진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가속도가 이쪽 가속도 아래로 작용하는 G-가 어떻게 됐었습니까? 원래 가속도에 위쪽으로 올라가는 가속도 A만큼이 추가적으로 더해진다. 이런 얘기였죠. 기억나요? 기억나요? 그럼 여기에서도 보세요. 이렇게 올라가면 여기에 원래 아래쪽으로 G만큼 작용하는 가속도가 있었을 텐데, 그죠? 가속도가 이렇게 작용하면 이건 뭡니까? G 플러스 A만큼의 가속도가 발생되겠죠. 이게 새로운 가속도가 되는 거죠. 새로운 G'. 맞나요? 가만히 있을 때는 그냥 G였는데 가속도 A로 쫙 위로 올라가면 G 플러스 A 이렇게 되는 거죠. 대호야? 오늘 컨디션이 왜 그래? 되게 피곤해 보이네. 자, 그래서 이렇게 된다는 말이지. 그러면 우리가 그 진자의 주기 있죠. 진자의 주기. 진자 주기식이 어떻게 됐더라? T는? 2파이 2파이 루트 1분의 L. G분의 L. L. 요거였죠? 그죠? 자, 요거는 상수고. 자, 요거 줄의 길이 변화 있어요? 없어요? 올라간다고. 없죠? 그죠? 그러면 요 중력 가속도가 새로운 중력 가속도여야 되겠죠? 그죠? 원래는 G였는데 요렇게 된 값이 들어가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죠? 그래서 얘는 T는 2파이의 루트의 G 플러스 A의 L이 되네요. 그러면 멈춰 있을 때보다 중력 가속도가 커졌죠. 분모값이 커지니까 얘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작아지겠죠. 요 값이 커졌기 때문에 요 값은 작아진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더 빨리 왔다 갔다 한다. 가만히 있을 때보다. 그런 얘기. 이해 갑니까? 이해 가요? 어렵진 않죠? 그죠? 더 중력이 큰 곳으로 가면 어떻게 된다? 더 빨리 왔다 갔다 하는구나. 그 얘기야. 만약에 여기에서 이 길이 똑같은 진자를 이렇게 왔다 갔다 진폭해가지고 했던 걸 달에 가지고 왔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 진자가 더 빨라지니 더 느려지니? 진자가 더 빨리 왔다 갔다 하니 더 느리게 왔다 갔다 하니? 달로 갔을 때. 그걸 알 수 있다는 거야. 이해가죠? 이런 걸로 우리가 짐작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내려오는 경우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내려오는 경우. 뭐 당연히 이렇게 되겠지 뭐. 여기에서 원래 G만큼 있었는데 내려오면 이렇게 되고 우리는 관성력에 의해서 마이너스 A만큼 이쪽으로 가속도를 받겠죠. 반대 방향으로. 그래서 얘는 새로운 G는 어떻게 된다? 원래 G에서 마이너스 A만큼. 그래서 아까 고쳐라고 했던 것이 이 부분을 고쳐라고 한 거야. 잘못 나와 있었기 때문에. 이해되나?
자, 그 다음에 빗면, 경사면에서 만약에 진동이 일어난다라고 하면 어떻게 변할까라는 거예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진자의 주기가 더 길어지겠죠? 이해되죠? 달로 간 거나 마찬가지야. 예, 이렇게 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경사면. 자, 경사면에서는 먼저 뭘 봐야 되냐면, 이제 여기 요 각도를 파이라고 이제 해놨습니다. 그죠? 파이. 자, 파이인데, 여기에서, 자, 요렇게 왔다 갔다 할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도 결국 뭐만 생각하면 됩니까? 새로운 중력 가속도만 생각을 해주면 되잖아. 그죠? 그것만 생각해주면 된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 물체가 여기 있을 때 중력 가속도 원래는 어떻게 작용하는 겁니까? 아래쪽으로 이렇게 작용하는데 우리가 알고자 하는 가속도는 이쪽 가속도죠. 이 빗면 가속도. 그래서 이걸 좀 틀어가지고 지금 여기가 파이라고 잡혀 있잖아. 그지? 그래서 여기를 한번 보죠. 원래는 추가 이렇게 있으면 아래쪽으로 mg, g만큼 받겠죠? g만큼 받는데 요 방향으로는 어떻게 되느냐? 요 방향의 가속도를 받을 거란 얘기야. 요 이해가니? 이거 우리 뭐에서 많이 했었습니까? 여기 세타라고 하고 물체 이렇게 있을 때 중력 여기 mg 이렇게 하면 이쪽을 누르는 것과 이쪽으로 미끄러져 내려가려고 하는 거. 그죠? 그래서 여기가 세타 이렇게 돼가지고 이쪽으로 가는 것은 mg 사인 세타고 이쪽은 mg 코사인 세타 이렇게 분해를 했었잖아요. 그죠? 기억나요? 그러면 우리 g만 보면 되니까 g는 g 사인 세타, g 코사인 세타 이렇게 되는 건데 자 여기 보세요. 요걸 이제 파이로 잡았으니까 요쪽 각하고 요쪽 각에 대한 거 생각해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g만큼이면 이쪽은 g 사인 세타가 아니고 여기서 파이로 잡았으니까 뭐 파이 이렇게만 바꿔주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g에 대해서 이게 커진 거예요? 작아진 거예요? 작아진 거죠? 그죠? 작아졌으니까 원래 이 연직면에 대해서 왔다 갔다 하는 거에 대해서 이쪽 가속도가 g 사인 파이만큼 작아졌기 때문에 작아지면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작아지면 이게 작아지면 요거는 커지죠. 달에 간 거나 마찬가지다. 그래서 더 느려진다. 이해가니? 그런 얘기예요. 요거 구할 줄 알겠죠? 그죠? 요거 생각하면 돼요. 그대로. 이 G에 대해서 분력이 되는 거죠. 분해된 가속도 값이 되는 거예요. 일부 가속도가 되는 거예요.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자, 요거 우리가 늘 하던 빗면 생각하면 좀 수월할 겁니다. 선생님, 응? 근데 뭐지? 그 0으로 나누면 값을 알 수가 없다고 그러잖아요. 어떤 수를 0으로 나누면 분모가 0이면 무한대 값이 되죠. 그러면 만약에 내려가는 그거에서 가속도 9.8 되면 뭐 어떻게 돼요? 응? 내려갈 때? 예를 들어서 뭐 떨어질 때? 그럼 분모가 0이잖아요. 자, 요 갈 때 만약에
가속도가 g 값으로 떨어진다 이 얘기죠. 그죠? 그러면은 요게 이제 g가 되니까 가속도가 0이 되는 거죠. 이건 가속도가 0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새로운 가속도가 0이 되는 겁니다. g-가 0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무중력이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중력이 없는 상태가 되는 거죠. 그러면 얘는 무게가 있다 없다? 없다. 저 진짜로. 그러면 진자는 어떻게 되겠어요? 요게 0이 되면 무한대가 되는 거죠. 무한대라는 얘기가 뭐야? 안 한다는 얘기야. 왔다 갔다 안 한다는 얘기야. 그게 당연한 게 왜 여기다가 두면 진자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합니까? 밑에서 잡아당기는 힘 때문에 강한 거잖아. 근데 여기 진폭 이만큼 해놓고 자 놨는데 당기는 힘이 없다는 얘기잖아. 무중력은. 그럼 가만히 있는 거야. 그러니까 한 번 갔다 오는데 무한한 시간이 걸리면 무한대가 되는 거야. 그 얘기야. 이해돼? 안 움직인다는 뜻이에요. 예. 안 내려간다. 당기는 힘이 없으니까. 진자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건 당연히 중력이라는 힘이 작용을 하기 때문에 내려가고 올라가는데 또 반대로 내려와 이렇게 당기고 하니까 왔다 갔다 하는 거거든. 자, 그 다음 이제 하나 더 봅시다. 뭘 보느냐면 33페이지에 있는 그 차 있죠. 여기 엘리베이터 같은 경우는 연직 방향으로 올라가거나 내려갔을 때 얘가 어떻게 되느냐 봤다라고 하면 이번엔 차에다 실어가지고 수평 방향으로 이렇게 가속도로 달렸을 때 얘가 어떻게 또 변하느냐 요걸 한번 볼 거예요. 알겠죠? 자, 요거는 자동차가 이렇게 버스 같은 게 하나 있다라고 가정하고, 자, 원래 여기 줄을 이렇게 매달아 놓고, 그죠? 이걸 그냥 왔다 갔다 하면 당연히 이렇게 왔다 갔다 합니다. 그죠? 그런데 차가 이쪽 방향으로 가속도 A만큼 붕 하고 간다. 그러면 우리는 간속력을 생각해야 되니까 얘가 이렇게 들리겠지요? 맞나요? 태호야, 물 한 잔 마시고 와. 자, 그러면 여기가 이제 세타만큼 이렇게 들린 상태다. 여기까지 이해 갑니까? 이렇게 쭉 가면 원래는 이쪽으로 뭐가 생기는 겁니까? 중력이 있죠. 그죠? 중력 mg가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관성력을 얘기를 하면 관성력이 이쪽으로 ma가 작용하죠. 마이너스 방향으로. 여기 플러스라고 하면. 그죠? 그럼 요거 합력 방향으로 실제로 힘 F가 작용을 하는 거죠. 이쪽으로. 그죠? 이게 이제 mg 다시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새로운 중력 가속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이거 전부 새로운 중력 가속도잖아. 그죠? 그럼 얘도 새로운 중력 가속도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얘랑 얘 합력으로. 그리고 이쪽 방향으로 이제 장력이 걸리는데 이 장력은 당연히 요만큼 걸리고 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얘를 갖다가 이렇게 들어가지고 놓으면 어떻게 되냐면 얘가 평형 위치가 돼가지고 여기서 왔다 갔다 요걸 중심으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니? 자, 우리가 멈춰 있을 때는 자, 여기에서 내가 들어가지고 놓으면 이렇게 왔다 갔다를 하죠. 그죠?
근데 자동차가 이쪽 가속을 하니까 이게 이렇게 들린 상태예요. 그냥 이렇게 가겠지요. 그죠? 가속 계속 이쪽으로 가니까. 자, 여기에서 조금 더 들렸다가 놓으면 이쪽 방향의 가속 중력을 받기 때문에, 알겠어요? 중력이 원래는 이쪽으로 작용하던 게 이 가속도 때문에 중력이 틀어져 갖고 이쪽으로 작용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여기에서 요만큼 이동시키면 요만큼이 진폭이 되는 거야. 그래서 놓으면 여기를 중심으로 요렇게 움직이는 거야. 이해 가니? 요거 이해 가요? 그냥 정지된 자동차에서는 중력 방향이 이 방향이라서 요만큼 진폭으로 놓으면 이렇게, 여기가 평형 위치라서 여기를 중심으로 이렇게 진자고 운동할 텐데, 이쪽으로 자동차가 가속을 하면은 관성력이 작용을 해서 이게 이렇게 형태가 맞춰지는 거예요. 관성력 때문에. 그래서 가속을 받으면 중력 방향이 이렇게 변한 거나 마찬가지다 라고 생각하시고, 이 지점에서 왔다 갔다 할 수 있다, 그거예요. 알겠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이 G' 를 한번 찾아봅시다. 왜? G'만 여기다 쳐놓으면 되잖아. 그죠? 자, 여기에서는 이제 G'는 삼각형 이제 이렇게 그려볼게요. 여기가 세타고, 그죠? 요 크기가 뭡니까? 요게 G죠? 그죠? 그 다음에 요만큼이 A란 말이지. A. 그 다음에 요 빗면 길이가 G'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죠? 그러면 이제 요게 직각이니까 피타고라스 써도 되고, 뭘 써도 된다? 요걸 써도 되고,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봅시다. G'는 G'의 제곱은 루트를 씌워버릴게. 그죠? A제곱 플러스 G제곱.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야. 그죠? 그래서 T가 2파이의 루트에 G' 이제 변했으니까 G' L. 요게 돼야 되는데, 요 G'에다가 이제 이걸 집어넣으면 이런 식으로 된다. A제곱 플러스 G제곱분의 L. 이렇게. 뭔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이제 이 A가 무엇으로 표현될 수 있느냐 하면 G로 표현이 가능합니다. 삼각함수를 이용하면. 그래서 자, 탄젠트 세타는 요 세타는 G분의 A죠. 그죠? G분의 A. 그러니까 A는 뭘로 표현된다? G 탄젠트 세타. 알겠어요? 자, 그러면 여기에 이제 G 탄젠트 세타를 넣어가지고, 식을 조금 유도를 해보면, 자, 한 페이지 넘어가 보세요. 자, 요 일반식을 끄집어내야 되기 때문에, 요거 한번 봅시다. T는 2파이 루트에, 자, A가 G 탄젠트 세타입니다. 그죠? G 탄젠트 세타. 그러면 루트에 G 제곱에 플러스 G 제곱 탄젠트 제곱 세타 분의 L. 이렇게 되겠죠? 여기까지 따라올 수 있죠? 자, 그러면 G를 묶어내고, 제곱근을 벗겨내면, 자,
G를 이렇게 뺐습니다. 그죠? 그러면 루트 안에는 뭐가 남느냐 하면 1 플러스 탄젠트 제곱 세타 이렇게 남겠죠. 위에는 L 그대로 있고요. 여기까지 이해가요? 자, 근데 여기 요만큼 요게 무엇과 같으냐? 요게 세크 제곱과 같습니다. 세컨드 세타의 제곱. 세타의 제곱. 요것과 같아요. 그 뭔데요? 요게 뭐냐면, 모르지, 당연히, 니네는. 그죠? 코사인, 사인, 탄젠트 밖에 모르는데, 그죠? 자, 요거는, 코사인 세타분의 1과 같아요. 알겠어요? 요거. 뭐, 코시컨드 세타. 이런 것도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사인 세타분의 1, 뭐, 이렇게 되는데, 우리 필요한 것만 보면은, 요게 이렇게 돼요. 요게 이제 코사인 제곱 세타분의 1과 같은 거예요. 요게 요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곱 세타분의 1. 자, 그래서 요걸 집어넣으면 이 제곱하고 제곱근이 벗겨지잖아. 그죠? 그러면 세크 세타가 될 것이고 그게 코사인 세타분의 1이 될 거예요. 그죠? 근데 여기 요 분모의 코사인 세타분의 1은 코사인 세타가 위로 올라가 버릴 수 있죠. 분자로. 그러면 요게 결국 식을 정리를 하면 어떻게 되냐면 2파이의 루트 여기 밑에는 G고요. 위에가 L이 있었는데 여기 코사인 세타분의 1에서 이 코사인 세타가 위로 올라가면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아직 삼각함수가 안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좀 뭐야 할 수 있는데 그거 신경 쓰지 말고 알겠죠? 그건 나중에 다 배우면 이건 그냥 당연히 이렇지라고 되는 겁니다. 지금은 얘가 이렇게 변해가지고 제곱근 벗겨져서 요 위로 올라갔다 정도만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알겠어요? 이게 뭐가 되느냐 하면 힘을 받았을 때 이런 식으로 힘을 받았을 때 세타만큼 변화가 생기면 주기의 일반식이 되는 거예요. 주기 일반식. 이게 이쪽으로 가속도를 받아갖고 이렇게 세타만큼 뭐가 바뀌는 겁니까? 중력 가속도의 방향과 크기가 바뀐 거죠. 그죠? 이렇게 됐을 때 나타나는 일반식이에요. 일반식. 그러면 이거는 일반식이기 때문에 다른 형태의 힘을 세타만큼 받아도 어떻게 나타난다? 동일하게 나타나는 거예요. 동일하게. 알겠어요? 그래서 뭘 보느냐 하면 거기 리얼을 한번 보세요. 리얼. 아직 배운 건 아닌데 리얼 한번 보세요. 리얼 위에 그 그림이 있죠. 그게 리얼 그림입니다. 알겠어요? 전기장이라는 게 있는데 전기장이라는 게 있으면 전기력이 작용을 해요. 알겠어요? 전기력 힘이죠. 그죠? 이것도 결국은 뭡니까? 이쪽으로
가속을 해가지고 이쪽으로 관성력을 받아서 관성력 때문에 중력이 약간 틀어지가지고 크기랑 방향이 달라진 거죠. 그죠? 그럼 이것도 그림만 살짝 보시면 전기장이 딱 걸리면 힘을 받아갖고 전기를 띠고 있는 입자가 마이너스는 서로 밀고 마이너스 플러스는 잡아당길 거 아니야? 그래가지고 각도가 세타만큼 이렇게 비뚤어져 있는 상태예요. 그럼 아래쪽으로는 중력을 받고 있는데 옆으로는 전기력을 받아가지고 그것들이 어떤 형태가 된 거예요? 요 형태처럼 똑같이 된 거예요. 그럼 이렇게 됐을 때 주기는 어떻게 나타나냐 하면 이렇게 나타난다는 얘기. 똑같이. 알겠어요? 그래서 이걸 유도해 본 거예요. 선생님이. 예, 삼각함수를 안 배웠지만 이렇게 일반식이 나타나기 때문에 유도를 해본 겁니다. 나머지는 결과만 보시면 돼요. 이것도 똑같네? 힘을 이렇게 받아갖고 이렇게 삐딱해지니까 여기가 평형점으로 해갖고 새로운 중력 방향이 되고 크기가 되니까 요걸 중심으로 이렇게 움직이는데 그 주기가 이렇게 되는구나. 알면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이걸 여러분들이 쉽게 유도를 못하기 때문에 지금 단계에서는 요거는 조금 기억만 하시면 됩니다. 기억하기는 쉽죠? 코사인 세타만 더 갖다 붙이면 되잖아. 그죠? 그래서 일반식 삐뚤어졌을 때 일반식은 요걸로 일단 잡아 두시고 우리는 뭐 해볼 거냐 하면 제일 밑에 있는 원뿔 진자 요거 해볼 거야. 원뿔 진자. 알겠어요? 원뿔 진자. 자, 원뿔 진자를 한번 볼게요. 요거는 일단 체크를 해서 기억을 해 놓으세요. 우리가 유도를 쉽게 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니니까. 자, 원뿔 진자는 이런 겁니다. 자, 여기 줄이 이렇게 있겠죠? 그죠? 근데 얘가 이렇게 빙글빙글 도는 애예요. 빙글빙글. 어떻게 돈다? 자, 여기 수평면이 이렇게 있으면 수평면에 나란하게 이렇게 돌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이해가니? 이렇게 도는 거예요. 그래서 원뿔 모양이 된 거죠. 꼭할 모양. 이렇게 됐는데 얘는 이제 한 바퀴 이렇게 뿅 돌고 오는데 걸리는 주기 T가 어떻게 되냐? 뭐 이런 거거든요. 이런 거거든. 얘가 지금 어떤 운동을 하는 겁니까? 얘는 여기에서 진자긴 한데 무슨 운동을 하고 있죠? 등속 원 운동을 합니다. 자, 여기 등속 원 운동을 해요. 등속 원 운동. 이걸 가지고 우리는 주기를 한번 계산을 해보자는 거예요. 주기는 T는 오메가 분의 2파이죠. 그죠? 그럼 우리 뭐 알면 좋겠습니까? 뭘 알면 좋겠습니까? 오메가 알면 좋겠죠. 그죠? 오메가를 계산하면 우리는 이 주기 T를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오메가를 어디에서 계산해 낼 것이냐? 그게 이제 핵심인데, 자, 보세요. 여기 뭐 H라고 두고, 반지름이 다르냐? 반지름 같다라고 치고, 원입니다. 원이에요. 자, 여기에 있는 물체가, 또 뭐 여기에 있는 물체가, 이쪽 방향으로 뭘 받아야지 등속원 운동을 하는 겁니까? 96 받아야 되겠죠. 그렇죠. 96.
구심력을 받아야지 이게 원운동이 일어난다라는 얘기니까. 그러면 구심력으로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게 뭐죠? 뭐죠? 구심력은 M, R, 오메가 제곱. 맞나요? 이게 구심력이잖아. 구심력식이죠. 근데 실제 구심력은 얼마냐라는 거야. 실제 구심력은 얼마냐. 자, 여기 이제 세타 각이라고 나와 있고요. 자, 그럼 실제 구심력이 어떤 값인지를 알아야지 이것과 같다라고 두고 뭔가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그죠? 자, 이쪽 방향으로 뭐가 작용한다? mg. 그지? mg. 근데, 자, 이 방향이 되면 얘를 분해하는 거죠. 분해. 분해하면 요 힘과 요 힘이 분해가 되는 거죠. 맞나요? 요거 예가니? 우리가 보통 이제 분해를 하면 어떻게 분해를 했습니까? 이렇게 90도로 분해를 많이 했죠. 그죠? 이렇게 분해를 했지만 우리는 필요한 게 이쪽 방향이 아니고 이쪽 방향의 힘이 필요한 거예요. 왜? 요게 구심력으로 작용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 크기를 구하려고 이렇게 하나를 잡았더니 나머지 하나는 이렇게 된 거죠. 그죠? 그러면 여기 이 각이 세타 각이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세타 각하고 요거 이쪽 방향의 mg 밖에 몰라요. 그러면 이 크기를 구하려면 이 크기는 요 크기와 같은 거죠. 맞나요? 평행이동이니까. 또는 요 세타니까 여기가 세타라고 잡아도 상관없고요. 그죠? 그러면 mg분의 이 f, 이걸 f라고 잡아볼게요. 요 f, 구심력이니까. 그러면 mg분의 f는 뭡니까? 이게 탄젠트 세타죠. 그죠? 그래서 구심력 f로 사용된 게 mg 탄젠트 세타네. 그러면 이거랑 이게 같다라는 뜻이구나. 이렇게 놓고 이제 전개를 하시면 되겠죠. 그죠? 자, 그러면 여기다가 한번 해보자. 자, mg 탄젠트 세타는 자, m 그 다음에 r 이게 뭐죠? A 반지름. 요만큼이죠. 그죠? 요거 어떻게 구할 건데? 요 길이가 L이니까 L에 대해서 삼각함수를 이용해서 요 길이를 구해야 되겠죠. 그죠? 그러면 사인 세타는 L분의 R이 되겠죠. 그죠? 그러면 R은 L 사인 세타. 맞나요? 이게 빨리 되면은 그냥 딱 보자마자 L 사인 세타 이렇게 나옵니다. 지금 여러분들 아직 잘 안 되는 사람들도 있으니까 이렇게 해서 이렇게 자꾸 하세요. 알겠죠? 자, 그러면은 R 자체에 L 사인 세타 그 다음에 오메가 제곱 이렇게 들어가면 되겠죠? 됐어요? 자, 그러면 일단 질량은 필요 없고 오메가 제곱은 G 탄젠트 세타 곱하기 L분의 사인 세타. 맞나요? 자, 근데 이 탄젠트 세타라는 것은 무엇과 같습니까? 탄젠트 세타. 코사인 세타분의 사인 세타입니다. 이게 탄젠트 세타예요. 삼각함수 뭡니까? 요걸로 여러분들 그냥 해보시면 돼요. 이게 세타다, 직각이다, A, B, C 이렇게 해가지고. 알겠어요? 사인 세타하고 코사인 세타 구해서
요 P로 딱 하면 탄젠트 세타 B와 똑같습니다. 알겠어요? 자, 이렇게 되면은, 사인 세타하고 사인 세타가 약분이 되겠죠? 그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는 일단 G, 그 다음에 사인 세타끼리 날아가니까 밑에 코사인 세타가 남아있었죠? 그죠? 코사인 세타 분의 1. 그 다음 여기에서는 사인 세타 날아갔으니까 L분의 1. 이렇게 됐네. 그죠? 그럼 간단하게 하면 이렇게 되겠네. 코사인 세타하고 L을 앞에다 뽑아낼게요. L 코사인 세타분의 G. 모양이 이거 어디서 많이 보던 거다. 그죠? 오메가 제곱이 이거니까, 뭡니까? 오메가는 어디다가 할 거야, 우리가? 여기다가. 여기다 넣을 거니까. 자, 오메가는 루트에, 뭐죠? L 코사인 세타분의 G. 이게 되겠죠? 그럼 이제 여기 집어넣으면 돼요. 집어넣자. 자, 그러면 T는 2파이에, 자, 요거 이제 뒤집어주면 되겠죠? 루트에 G분의 L 코사인 세타. 이거 뭐예요? 이거하고 똑같네? 이것도 결국 뭡니까? 이렇게 돌리면 원심력이랑 관성 받죠. 그것 때문에 중력 방향이 원래는 이 아래쪽으로 돼야 되는데 삐뚤어져 가지고 받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 식하고 똑같네? 그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L 코사인 세타가 아까 무엇과 같았느냐? L 코사인 세타. 이게 H와 같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다 H를 넣으면 이렇게 또 된다. 여기에서는 G분의 H. 알겠어요? L 코사인 세타가 H 맞죠? 이 삼각비 쓰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그러면 이거는 뭡니까? 이 높이만 알아도 되네요. 그죠? 높이값만 알아도 되네.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은 원뿔 진자는 결국 뭐야? 이렇게 돌리잖아. 돌리면 이렇게 가는데 더 강하게 돌리면 어떻게 돼요? 이게 이렇게 돌다가 원이 커지면서 더 올라오겠죠? 더 올라오면 이 높이가 어떻게 돼요? 짧아질 거 아니야? 높이 H가 점점 짧아질 거 아니야? 더 세게 돌리면 더 이렇게 올라오니까 이게 작아지겠죠? 작아진다는 얘기는 이게 작아진다는 얘기네? 이게 작아지면 이거는? 길어진다고? 요게 짧아지면 분자가 짧아지니까 이것도 짧아질 거 아니야? 무슨 얘기예요? 여기에서 이렇게 돌릴 때 한 바퀴 도는 시간하고 세게 돌렸을 때 한 바퀴 도는 시간이 어떻게 된다? 달라지는데 더 빠르게 돈다는 뜻이에요. 당연한 거죠. 여기서 이렇게 줄 가지고 이렇게 천천히 돌리다가 윙 돌리면 싹 올라오잖아. 니네들 놀이동산 같은 데 가면은 왜 이런 거 의자 해가지고 빙글빙글 도는 거 있잖아요. 여기 앉아 있으면 이렇게 앉아가지고 왜 이렇게 돌잖아. 점점점 빨라지면 어떻게 돼요? 이것들이 위로 쭉 올라가잖아. 그죠? 빨리 돈다는 거는 빨리 왔다 갔다 한다는 얘기잖아. 주기가 짧아지는 거야. 이게 이 놀이기구 이거요. 원뿔 진짜. 선생님 얘기하는 놀이기구 뭔지 알죠? 이 도는 거. 의자에 앉아갖고 줄에 매달려갖고. 그죠? 다음에 이제 놀이동산 같은 데 가서 그거 보면 원뿔 진짜다 이렇게 보고 애들이 와 소리 지르면 아이고 주기가 짧아졌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알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뭘 쭉 봤습니까? 용수철 진자부터 해갖고 그냥 단진자까지 해가지고 진자의 주기를 쭉 훑어봤는데, 주기는 뭐하고만 관계 있다? 줄의 길이하고만 관계 있다. 물론 중력 가속도하고 관계 있죠. 그죠? 같은 장소에서는 중력 가속도가 달라지지 않으니까 줄의 길이로만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만약에 장소가 달라진다라고 하면 중력 가속도의 영향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주기가 달라질 수가 있다. 줄의 길이가 변하지 않더라도. 오케이? 그런 얘기다. 그래서 중력이라는 건 뭐예요? 힘이기 때문에 힘이 작용하는 행성이 달라져도 달라지지만, 내가 가속을 받아도, 어떤 방향의 가속을 받아도 중력이 변하는 것과 같기 때문에 주기가 달라질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정리를 그렇게 해놓으세요. 됐니? 자, 그렇게 보시고, 자, 또 넘어갑시다, 우리. 넘어가서, 이제 어디로 가느냐면 45페이지 가서, 시간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여기는 조금 소개만 해드릴게요. 이제 만유인력의 법칙 해가지고, 만유인력이 뭐 누가 얘기한 거예요? 뉴턴이 얘기했는데, 뉴턴이 왜 만유인력이라는 걸 얘기한 거예요? 사가 떨어져서? 사가 안 떨어졌으면 이 얘기 할 필요가 없나? 아니, 그게 아니에요. 사가 떨어져서 만유인력 이게 아니고요. 만유인력이 필요했기 때문에 얘기를 한 건데, 왜 필요했느냐? 자, 옛날에는 뭐가 돈다라고 생각했느냐면 우주의 중심이 지구라고 생각했어요. 지구라고 생각을 하고 하늘에 있는 것들이 다 지구 주위를 돈다라고 했기 때문에 천동설을 믿었어요, 사람들이. 하늘이 움직이는 거. 알겠죠? 그 톨레마이오스라는 사람이 이 천동설을 아주 과학적으로 설명했어요. 반박하기 힘들게. 어떻게요? 주전원 같은 거 도입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이제 하늘을 관찰을 하겠죠. 하늘을 관찰하면은 이제 뭐 예를 들면 이런 거 하늘을 딱 관찰하면 별이 여기 이제 남쪽 하늘을 본다라고 가정해 볼게요. 남쪽 하늘 보면은 이쪽이 동쪽이고 이쪽이 서쪽 맞지요? 그죠? 그러면 일주 운동 때문에 하루 동안 예를 들어서 이렇게 움직인다고 생각을 할 거야. 그죠? 이렇게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다른 것들도 전부 다 뭐 이렇게 막 움직이는 거야. 근데 어떤 걸 보니까 태양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여기서 왔다 갔다만 하는 거야. 왔다 갔다. 태양이 이제 이쪽으로 뭐 이동을 할 거 아니야? 갈 때 매일매일 이제 이동을 할 텐데 위치는 이제 조금씩 달라집니다. 태양의 그 높이가. 그게 이제 태양이 지구 주위를 도는 것처럼 느끼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런데 금성이나 수성은 여기 사이를 왔다 갔다만 하는 거지. 근데 왔다 갔다 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여기를 중심으로 해서 걔네가 돈다는 얘기와 같은 거잖아. 그죠? 그거를 도대체 어떻게 천동설로 설명을 하느냐. 이런 거예요. 어떻게 설명을 했냐면 지구가 있어요. 그럼 태양이 도는 거야. 이 태양이 지구 주위로 공전하는 거야. 알겠어? 예를 들어서 이렇게 돌아요.
그러면 이런 거 어떻게 설명할까? 금성이나 수성이 얘 주위를 도는 거. 이렇게 돈다라고 생각하는 거야. 이렇게. 이렇게 도는데, 중요한 건 얘네가 이렇게 돌면서도 크기가 막 이렇게 달라지거든. 당연히 달라지겠죠. 이 주변을 도니까. 그래서 가운데 복잡한 주전원이라는 걸 막 집어넣고 다른 행성과의 관계도 다 설정해갖고 굉장히 복잡하게 설명했어요. 그리고 행성의 역행이라는 것도 나타나는데 그것도 주전으로 막 설명하고 막 이것저것 하다 보니까 점점 천동설 설명이 희한하게 복잡해지는 거야. 그런데 과학자들이 이제 코페르니쿠스라는 사람이 이게 암을 봐도 이게 너무 복잡한 거야. 신이 만들었으면 굉장히 단순하고 완벽하게 만들었겠죠. 이렇게 복잡하게 만들지 않았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태양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지구가 돌고 다른 행성들이 이렇게 도는 걸 딱 해봤더니 어떻게 돼? 이런 주조는 이런 거 필요 없이 그냥 다 해결되는 거야. 그런데 그렇게 되면 무엇에 문제가 생기느냐면 천동설은 신의 세계입니다. 알겠어요? 신이 만든 세계이기 때문에 신 중심의 그런 사회가 무너지는 거예요. 알겠어요? 신격화 다 해놨는데, 그죠? 이 세상은 신이 만들어가지고 우리를 중심으로 다 돌고 있다 막 이렇게 했는데 과학적인 증거를 갖고 이렇게 이론을 바탕으로 하다 보니까 이게 더 완벽하게 설명하는 이론인데 나오고 보니까 지구가 돌고 태양이 안 도는 거야. 그래서 결국은 지동설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지동설. 근데 지동설은 신을 파괴하는 이론이나 마찬가지인 거지. 그 당시로 생각하면. 그러니까 받아들일 수 있느냐, 사회가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물론 코페르니쿠스도 완전히 버리지 못한 게 완전 원궤도로 생각을 했어요. 원궤도. 실제로는 원궤도 아닙니다. 걔네들 공전하는 게. 그리고 이제 갈릴레이가 등장을 해서 갈릴레이도 관찰을 해보니까 과학적인 관찰을 해보니까 지동설 맞는데? 천동설 아닌데?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교회에서 어떻게? 그때 그 갈릴레이는 굉장히 유명했어요. 영향이 컸거든. 걔 한마디면은 난리가 나. 그러니까 어떻게? 걔를 막 감금시키고 종교 재판 한다 해서 막 협박을 하는 거죠. 죽기는 싫으니까 나는 안 할게. 그러면서 안 하는 척 하면서 또 그걸 연구를 계속 했어요. 금성 연구하는 것처럼 해가지고 막 지동설 계속 연구를 해서 더 완벽한 증거를 다 모아가지고 결국에 어떻게 죽기 직전에 그걸 다 책으로 내버리고 그래도 지구는 돈다 이러면서 유명한 한마디를 남기고 가는 거죠. 그죠? 그러면서 이제 지동설이 점점 힘을 받기 시작하고 거기에 누가 등장하느냐면 케플러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케플러. 우리가 이제 다음 시간에 배울 게 케플러 3법칙이에요. 케플러 법칙을 설명하기 위해서 뉴턴이 들고 나온 게 만유인력이야.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이 법칙을 설명하기 위해서요. 알겠어요? 이 법칙을 설명하기 위해서 뉴턴이 만유인력이라는 걸 도입을 해가지고, 그냥 사과가 떨어져서 만유인력이네가 아니고 만유인력을 도입하기 위해서 그 과정에서 착안하다 보니까 그래 사과가 지구에서 떨어지면 그죠?
모든 곳에서 물리법칙이 동일해야 되니까 저 하늘에 있는 달도 떨어져야 돼. 그죠? 달도 떨어져야 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천상계, 지상계가 있었는데 그게 아니고 하늘이나 땅이나 동일하게 물리법칙이 적용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만유인력이라는 걸 도입을 해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설명하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거 이꼴 중력이라고 생각을 한 거지. 중력도 이것 때문에 생긴다고 생각을 한 거지. 근데 이게 아니죠. 만유인력은 실제로 있다, 없다? 없다는 거야. 없어요. 이거 다음 시간에 열심히 배울 건데, 이거 없대. 이게 잘못된 거야. 없는 거야. 중력은 이게 아니야. 누가 나중에 나옵니까? 나중에, 아인슈타인이, 아이유가 아니고 아인슈타인이죠. 아인슈타인. 이 사람이 이제 나와가지고 일반 상대성 이론에서 여기에서 이제 이게 중력 이론이거든요. 중력인데 이거 없고 시공간의 곡률로 나타나는 거다. 에? 무거운 질량이 있으면 그 중력이 있으면 시공간을 변형을 시켜요. 그 변형된 시공간을 우리가 느끼는 게 이게 떨어진다라고 느끼는 거고 여러 가지 현상이 생기는 거예요. 그거 얘기한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계산을 해보면 이 중력 계산을 해보면 이게 맞고 이건 틀립니다. 근데 어디에서 틀리느냐? 무조건 다 틀리는 게 아니고 중력이 매우 큰 곳에서 이게 틀리고 이게 맞아요. 이거는 중력이 작거나 크거나 다 맞고요. 요건 중력이 작은 곳에서는 맞습니다. 근데 중력이 큰 블랙홀 근처나 중성자별 근처에서는 다르게 나와요. 그런데 왜 우리 이거 배웁니까? 이거 얘기했죠? 이거는 겁나게 어려워. 전문가들도 힘들어. 그런 이론. 이거 너무나 어려운 거야.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얼마 안 돼. 근데 이거는 뭐야? 고딩 수준의 수학만 되면 다 할 수 있어요. 고딩까지는 필요 없어. 중딩 정도만 돼도 막 해요. 계산을 해낸다고. 근데 우리는 대부분 이런 세상에서는 얘랑 얘가 어때? 결과가 똑같이 나온다고. 그러니까 이게 배울 필요가 있는 거지. 이걸 뭐, 배우고 싶어도 배우려면은 니네 한 10년 해도 포기.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꽤 있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니네가 다음에 한번 이제 대학 가고 해가지고 일반 상대성 이론 수업하는 걸 어딘가에서 보게 된다면 이해가 될 겁니다. 이해가 될 거예요. 선생님도 이거 좀 공부를 좀 하다가 때려쳤어요. 못하겠다. 때려쳤어요. 넌 수학이 원래 이거 미국에서 초창기 때는 그 물리학과에서 이거를 수업한 게 아니고 수학과에서 수업했대요. 수학과에서. 그 정도로 난이도 있는 수학으로 기술되어 있습니다. 자, 어쨌든 이런 얘기들이 전개되는데 다음 시간에 우리 케플러 3법칙 배울 거예요. 케플러 3법칙. 그거 배우고 그것 때문에 나온 만유인력에 대한 얘기들을 또 배울 거야. 알겠지? 만유인력 자체는 별거 없어요. 이거밖에 없어요. F는 G에 R 제곱분의 mm 이렇게 표기되는 요거밖에 없는데 요거 가지고 얘를 증명하고, 그죠?
이걸로 요걸 증명하고 이렇게 요거로 하는 과정들도 있으니까 그것들 다음 시간에 할게요. 자, 수고들 했어.